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국민TV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국제뉴스와 남북문제 전문기자인 황준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상사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과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강이 악화됐던 2009년에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사태를 논의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에 펴낸 중국과 대량 파괴무기 미사일 확산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에 커트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든 측면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시 중국의 태도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란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보고서는 2010년 2월 중국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 내부 붕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정치와 군의 통제를 장악하는 것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네,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설령 미국하고 급변사태를 중국이 논의했다고 해도 전통적인 중국의 입장에서 한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이번 보고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한국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한중일 3국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미국은 거기에 찬성을 했어도 중국은 거기에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빼고 미국하고는 협의를 했던 걸 보면은 당시 이명박 정부식의 한반도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빼고 한중일 세 나라만 협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미 두 나라가 북한 급변 사태를 협의하는 회의를 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가능한 중국도 한번 끌어들여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네. 최근 다시 이른바 북한 붕괴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예, 그런 어떻게 봐야 분위기가 됩니까? 아주 짙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던 후에 한번 그 북한 붕괴론이 있었다가 다시 수그러들었었는데요. 작년 말에 장성택 처형 후에 북한 붕괴론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이 쓰러진 후에 북한 붕괴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폈다가 한반도 상황만 악화시키고 그냥 끝나버렸었는데요. 북한 붕괴론은 20년간 틀린 것으로 입증됐지만 북한하고 협상이나 교류를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라는 주장에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즐겨 쓰는 이론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북한 붕괴론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이 많은데요. 붕괴론을 믿었던 김영삼 정부라든지 또 이명박 정부가 북한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지난해 11월이죠. 예. 핵협상을 타결지었어요. 최근에 구체적인 이행안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 이 6개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하고 독일인데요. 이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 합의를 작년 11월에 타결시켰었는데 그저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작년 합의를 실행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고 오는 20일부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단계 이행 조치를 담은 공동행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공동행동계획. 이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핵활동을 축소하고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일일 사찰, 매일 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이란에 동결된 국외 자산의 일부를 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합의 자체가 6개월 시간에 한시적인 거였으니까 최종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는 앞으로 6개월 동안의 그런 약속 이행 이런 것들을 지켜본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협상 반대파들을 다 설득한 건가요? 강경파를 설득했다거나 물리쳤다기보다는 일단 이란과 미국 두 나라가 좁은 틈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핵협상 반대파들은 미국과 이란 양쪽에 강경파들이 있고요. 또 미국 강경파들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정부가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이 내전을 하고 있는 정부에다가 군 세력을 계속 지원하면서 서방 국가들하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핵 문제에서만큼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란 정부 쪽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 미국 정부도 그런 중동의 지역 갈등하고 이란 핵협상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새 제재를 추진한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이미 작년 7월에 이란에 대한 새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통과시키면 되는데 아직은 그게 통과가 안 됐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오바마 편을 들어야 되는 오바마 측근 의원들까지 지금 현재 이란 제재안에 찬성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지금은 외교의 기회를 줘야 될 때다라고 설득도 하고 또 의회에서 제재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압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고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집트에서 열립니다. 이집트 국민들은 2011년 초에 아랍의 봄으로 무바라크 30년 독재를 무너뜨렸는데요. 그 후에 문민정부가 수립됐지만 작년 7월에 쿠데타가 있었고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개헌 국민투표를 이번까지 포함하면 무려 3번째 하게 되는데요. 네.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번에도 역시 높지만 통과된다고 해서 정세가 안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개헌안입니까? 예, 우선 앞서 작년에 쿠데타로 쫓겨났던 무르시 전 대통령은 본인이 헌법을 고치면서 이슬람주의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넣었다가 엄청난 국민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작년에 쿠데타의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무르시를 쫓아냈던 군부가 주도하는 이번 개헌안은 당연히 그 이슬람주의의 색을 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신에 군부, 경찰, 사법부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시민사회 쪽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허용 문제라든지 노동기본권 제한 문제 또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3년간 이집트 헌법이라는 게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지 못하고 이슬람주의와 권위주의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죠? 예. 네, 통과된 뒤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우선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쿠데타의 주역인 LCC 현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국민의 요구와 군부의 위임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대선에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 소리는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요구가 확인됐다고 보겠다는 거라서 LCC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LCC는 쿠데타를 한 사람이지만 또 국민적인 인기도 좀 있는 편이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집트는 다시 군사정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준호 기자였습니다.